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통풍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단순한 관절 질환이 아니라 전신적인 대사 질환이며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통풍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통풍에는 약이 가장 중요한 치료인데 아직도 음식에 치중한 생활 습관 개선에 너무나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통풍에 대한 5가지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풍은 단순한 발의 통증, 발가락의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질환입니다. 통풍은 흔히 엄지발가락 또는 무릎, 발목 이런 관절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통풍의 일부 증상일 뿐입니다. 통풍은 체내의 요산 결정이 과다하게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인데요. 그 원인이 고요산 혈증이죠. 그래서 발목, 무릎, 손목, 팔꿈치 등 여러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통풍이 장기간 지속되면 관절이 완전히 파괴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 저하, 그리고 요산의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심장질환, 뇌질환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을 단순한 관절 통증으로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전신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풍은요, 당뇨나 비만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풍은 특정 계층만 걸리는 부자병이 아닙니다. 통풍은 과거에 흔히 부자병 또는 왕의 병 이렇게 불렸지만 이것은 과거에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일부 계층만 밥을 제대로 먹고 있을 때의 그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밥을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음식을 굶주리지 않은 사람에만 발생했다고 했죠. 근데 현대에는요, 많이 드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드신 분들 많죠. 저도 많이 먹는 편에 속하는데, 그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나 통풍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굶주리지 않는 것이 통풍의 기본 요건입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더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드시고 있는 겁니다. 술도 통풍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따라서 통풍을 특정 계층의 질환으로 치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비만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만이 꼭 통풍의 원인이냐? 딱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통풍은 단순히 육류 섭취를 많이 해서 고기를 많이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긴 거냐? 그런 인식들이 팽배한데요. 통풍을 그러니까 육류 섭취, 고기 섭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통풍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이거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통풍의 원인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통풍의 원인이 되는 고요산 혈증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퓨린이 많은 음식, 퓨린이라는 것은 요산의 전구 물질인데요. 전구 물질이라는 것은 퓨린이 분해가 되면 요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퓨린이 많은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즉 고기, 해산물, 내장, 알 이런 것들을 과다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는 있는데요. 그 높아지는 정도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매일매일 우리 세포를 폐기하고 또 세포를 생성하고 그런 거를 계속 하느라 우리가 먹는 거에 9배 정도가 더 많이 요산이 발생합니다. 즉, 음식보다 체내에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요산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통풍의 원인은요,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겼다기보다는 우리 신장에서 요산을 정확하게 조절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장에서 요산을 조절을 못한다고 하면 신장 기능이 엄청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고요. 다른 신장 기능은 완전히 정상인데 요산 배출 기능만 떨어져 있는 것이 고요산 혈증, 즉 통풍이 잘 생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문제입니다. 그럼 이 고요산 혈증이 왜 생기냐? 조금씩 영향력이 있는 것들은 유전하고 비만, 신장 기능 저하, 고혈압, 당뇨병, 특정한 약 복용, 술 많이 드신 분들,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잘 몰라요. 식습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주 약간 영향은 있지만 식습관이 주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풍의 주 원인이 식습관이 아닌데 왜 식습관이 그렇게 많이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통풍을 일으키는 고요산 혈증은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그 고요산 혈증을 우리가 음식이나 운동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요산 수치 한 1 정도가 보통이고 아주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한 2 정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떨어뜨리는 것은 생활 습관 관리는 좀 어렵습니다.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채소만 먹어도 우리 몸에서 요산이 매일매일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통풍 발작, 즉 통증이 없다고 해서 요산 수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통증이 없다고 해서 통풍 치료를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도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통풍 환자가 아플 때만 치료하고 아프지 않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풍 발작이 없는 기간에, 즉 아프지 않은 기간에도 요산 결정이 계속 쌓이고 있고요. 혈관이나 심장, 신장 같은 데 쌓이면 장기적으로 신부전, 그리고 신부전, 뇌졸중,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할 수 있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너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요산결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콩팥이 망가지는 신부전은 통풍 환자의 사망률 1위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요산 강화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요산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을 임의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통풍이 완전히 치료된 것 같아서 거의 한 2년 동안 통풍이 안 온다고 그래서 약을 끊는 분들이 있는데 약 5개월에서 길면은 5년, 10년 이후에 통풍이 대부분 다 재발합니다. 그리고 그 재발하기 전 기간, 고요산 혈증, 요산이 높은 것도 통풍과 비슷한 합병증이 나오는데요. 요산이 높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여러분들이 다 몸에 갖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통풍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통풍을 불치병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통풍은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절이란 말밖에 안 썼었는데요. 왜냐하면 통풍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서 명백히 아셔야 될 것은 통풍은 요산 결정이 몸에 박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산을 자꾸 농도를 낮춰서 요산 결정을 다 녹여내면 통풍은 완치가 된 거고요. 우리 통풍 환자들은 요산이 체내에 자꾸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향을 뭐라고 하냐면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고요산 혈증은 어떻게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고요산 혈증은 우리가 약을 통해서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성 발작이 발생했을 때는
항염증제, 진통제, 뭐 코리친 이런 약들,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써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거나 배설을 촉진하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요산 수치를 정상 범위로만 유지해주면 통풍 환자는 평생 통풍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몸에 합병증들이 통풍으로 인해서 합병증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한다 그러면 늘 우리가 그 뭐 몸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규칙적인 운동, 체중 감량, 뭐 균형 잡힌 식습관, 금주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면 통풍에도 좋겠죠. 근데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통풍만 가지고 보면 그냥 금주 정도, 그러니까 술 끊는 거 하고 그리고 폭식하는 거, 그 정도만 안 하시면 되고, 고기 먹거나 뭐 음식 이것저것 먹는 거 정도는 하셔도 그렇게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풍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고요.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건강한 삶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풍은 단순한 관절 질환이 아니라 신장과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신 질환입니다. 즉, 예전에는 수명에 관계 없다고 했는데 수명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흔히 부자병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누구나 잘 드시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단순히 육류 섭취만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통풍이 걸릴 만한 요인이 예전에 똑같이 30% 있었으면요, 지금도 똑같이 30%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 30% 사람들이 다 굶주려 가지고 통풍이 발현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 30%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통풍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통풍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풍은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아플 때만 약을 드셔도 안 됩니다. 꾸준히 요산 저하제를 드셔서 통풍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아야 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 특히 음식 조절로 통풍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제가 나쁘다고 이렇게 안 좋은 단어를 쓰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고 빨리 죽고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거 나쁩니다. 통풍은요, 전신질환이고 수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요산 강화제를 드시지 않고 가끔 통증만 치료하게 되면요, 수명이 줄고 엄청난 아주 무서운 합병증을 접하게 됩니다. 저도 통풍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습니다. 심근경색 같은 것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통풍 관리 잘 하시고, 관리의 처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라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음식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